안녕하세요. 더 마포 진행하는 김찬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네, 유창복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초가 되면 한국은 신정, 구정을 두 번 세잖아요. 네. 그래서 유난히 더 다른 나라보다도 나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네.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른 질문인데 만약에 내가 죽을 때 네. 쭉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때가 가장 내가 살기 좋았다. 그런 때가 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는데 유창복 씨의 경우에는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미래는 모르겠고 저는 현재가 제일 현재가 좋은 기억으로 있지 않을까 싶고 행복하네요, 지금. 네. 예. 현재가 아니라면 20대였을 것 같아요. 20대. 네. 그러니까 20대와 지금이 제일 저는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격차가 큰데 네. 30년. 20대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라 그럴까?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나를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뭘 걸었다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뭔가 내가 나를 온몸으로 이렇게 뭐 던져서 이렇게 부대껴봤던 이런 좀 뿌듯한 느낌? 그런 게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유창복 씨가 20대로 산다면 그래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20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주변의 청년들이나 또 보면 일단 우리 때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네. 취직은 다 됐어요. 네. 그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어렵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일단 가장 기본부터 출발부터 네. 힘들게 사는 것 아닌가. 예. 예, 그런 면에서 예. 좀 우울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에서 접하는 걸로 보더라도 청년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실업 뭐 그런 실업. 걸로 많이 다가오고 심지어 헬조선. 예, 네. 그런 거지요.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정말 자기 선언을 했고 영화를 보더라도 네.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처음 영화가 뭔지 혹시 아세요? 철수와 미미. 1975년에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바보들 행진 맞아. 네, 그게 1975년인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딱 대학 들어가기 그 해예요. 재밌게도. 그때부터 해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청년들의 그 확실한 자기 선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 그러면 떠오르는 연상된 단어가 뭐예요? 청년하면 뭐 요즘 헬조선부터 예. 시작해서 되게 우울한 단어들이 실업, 많아요. 그죠? 실업. 네, 그런.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 우선 대체로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요? 3분의 1이 좀 넘는 규모 같아요. 지금 청년들의 집계를 해보니까 한 13만 5천? 14만이 조금 안 되는데 마포 전체 인구가 한 39만 정도 네. 되니까 되니까 한 34, 5%? 3분의 1이 넘는 규모니까 적지가 않죠. 네. 그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청년. 한 20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9세까지 예. 청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를 보면은 14만 명 정도가 예. 청년이니까 예.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니까 예. 적은 인구 규모는 아닌 셈이죠. 예. 아마 이제 마포에 대학들도 마포 일단 홍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고 그렇죠. 예. 또 서대문에 소속돼 있지만은 인접해 있는 뭐 연대, 이대,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들의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보면 마포는 청년 친화적인 그런 지역 같기도 하네요. 네. 홍대 앞에 놀러 오는 학생도 많고, 그렇죠. 네. 대학도 많고. 그런데 실제 사는 건 어떤가 싶어요. 거주하는 인구.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리 썩 유쾌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이 동네에 청년들이 있지만 아마 우리 아이 또래 정도 애들 정도의 경험일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동네 아이들은 다 이 동네 없어요. 딴 동네로 가 있고 정작 이 동네 사는 애들은 딴 동네 청년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부딪혀본 경험은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산다고 할 때 별로 섞이지도 않을 거고 뭐 그렇죠. 혼자 사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아마 1인 가구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래요. 청년 중에서 한 60%가 60%. 거의 1인 가구라니까 뭐 예, 거의
혼자서 어떻게 보면 외롭게 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나름 사는 방식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10대를 지나서 20대라는 시기는 이제 어른이 되는 초입 단계고 자기 인생의 어떤 첫 단추를 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본격적으로 과연 이 마포라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나고 있고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떤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요? 아, 오늘은 초대 손님이 많은데요. 많으세요? 예, 무려 세 분이나 세 분. 됩니다. 네. 두 분은 현재 대학생이시고 네. 한 분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네.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청년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청년 분이십니다. 세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 아주 기분 좋으실 겁니다. 예. 그럼 한번 맞이하죠.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꽉 차서 네. 아침마당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부터 예. 그럼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염리동에 아둥바둥 소심으로 살고 있고, 아둥바둥. 아둥바둥. 예. 염리동 머저리들이라는 염려도. 예, 비공식적 작당 모임의 수장으로 있으며, 예. 그러나 사실 염리동에 산 지는 1년 반밖에 안 돼 마일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임리동 머저리들. 머저리. 예. 네, 저는 연남동에서 살고 있고요. 네. 이거 끼니를 다 함께라고 1인 가구 식생활 관련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입학한 이후로 계속 마포구에서 쭉 살고 있는 김명국입니다. 그러면 몇 년째예요? 그 군대 때문에 2년 빼고는 한 지금 이제 4년 4년 차. 그럼 우리 혜영 씨가 제일 고참이겠다, 그죠? 마을 주민으로서는. 근데 제가 잠깐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한 그렇구나. 6년 마을 아. 마포에 상관 6년 그때 정도. 마포 FM에서 활동했을 때가 이 마포 FM은 작년까지 해서 한 10년 넘게 활동한. 그러니까 10년 넘는 네, 거네. 10년 정도 마포 FM 네, 네. 활동했습니다. 어디 가면 나 마포에 산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네, 마포 구민 부심이 좀 있죠. 사실 연남 동민 부심도 있고요. 예. 부심. 부심. 연남동, 뭐 망원동, 염리동 부심이 다 있거든요. 사실 마포구에 살면 좀 부심이 있거든요. 마포에 산다 이런 부심이 조금. 네, 네. 어때요? 지금 우선 궁금한 게 아까 우리가 집 얘기를 해서 활동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어떻게 지금 거주하고 계신지. 보통 이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청년 가구 중에 한 60%가 1인 가구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 비율이 많다 그래요. 월세. 그럼 10명 중에 한 4명은 다 월세 살고 그만큼 이제 주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죠. 한숨이 나오네. 뭐 일단 저는 한 20살 때부터 해서 계속 마포구에서 혼자서 자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친구들 셋이랑도 같이 살았다가 또 한 명이 나가서 둘이랑도 살았다가 결국에는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저는 이번에는 LH 그 전세주택이라는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 그나마 좀 싸게 하고 있긴 한데도 또 월세가 끼어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일단은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나 돼요? 지금? 보통 제가 맨 처음에 살았을 때는 1000에 60이었거든요. 몇 평에? 그게 한 8평 정도가. 8평.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주변 친구들도 다 봐도 마포구 이제 대학가 주변은 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적정선을 구할 수 있고 반지 하나 오타방 이런 데도 적어도 한 35 이상은 줘야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좋다 싶어서 막 오피스텔 이런 데 가면 막 1000에 65에서 70 막 이 정도까지도 하고요.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되는 집세이긴 하죠. 혼자 살기에. 차혜영 씨는? 근데 동마다 조금 사실 마포 구도 동에 따라서 사실 네. 월세가 좀 다르고 동에 따라서도 집의 형태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이 있고 구 안에서도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게 많은 동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집 구하러 다녔을 때 막 집을 엄청,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집에 가야겠냐 그래서 부동산에서 막 보여주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뭐 한 1,050 정도였으면 갑시다 그래서 망원동에 갔는데 반지하를 보여주는데 반지하도 제가 좀 부엌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집주인이 위에 살고 그런 반지하에 살던가 아니면 옥탑방을 보여주셨는데 옥탑방도 주방이 가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되게 좋은 정말 말하면 막 반지하인데 계단 3개만 내려가는 반지하 같지 않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되게 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전 되게 좀 충격적인 건 있었어요. 제가 1,040 정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되게 싸게 살고 있어 마포구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40이 싼 거야? 왜 우린 다 40이 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40도 내가 싸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다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벌이의 40을 월세로 그냥 내는 건데 아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예, 명극 씨는 어떠해요? 저는 이 두 분들은 전부 자취만 하셨는데 예. 저는 여러 주거 형태를 좀 많이 살아봤어요. 네, 철새 같이 약간. 그 처음에 대학 갔을 때는 그 학교 안에 사립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살아보고 거기 살다가 나와서 그다음에 친구랑 같이 자취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학교 안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다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각 나름마다 특징도 있고 뭐 가격도 다 다르고 한데 일단 사립 기숙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학생들도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사실 뭐 밥은 주지만 밥값까지 포함하면 뭐 자취 비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방세가 한 50만 원 정도 한다 하면 그 기숙사도 한 5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갔던 데는 그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그 염리동 쪽이나 그 다음에 뭐 신수동 쪽 뭐 이쪽이었는데 또 좀 특이한 게 그 집주인분이 2명 산다니까 집세를 또 올리시더라고요. 같은 평수인데. 네. 예. 그래가지고 안 사는 척하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데는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인데 거기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사립기숙사는 2인 1실이었다가 여기는 4인 1실인데 여기는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 편입니다. 자, 대학에서 기숙사 지은다고 그러면 그 앞에 하숙 치는 분들이 원룸하고 하는 분들이 반대가 심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숙사가 좋은가요? 어때요? 저는 내 자취를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네. 개인적으로 자취를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근데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단체로 이제 좀 싸게 살기 좋은 기숙사를 짓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집주인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런 모습 보면은 약간 많이 좀 서글프다 해야 되나? 굳이 저렇게까지 대학생들을 힘들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긴 합니다. 특히 기숙사 들어가기가 경쟁률이 좀 있는 네, 편이죠. 그렇죠. 학점이 되게 학점. 결국 이제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그 앞에 어딘가 하숙이나 원룸을 해야 되는데 유창복 씨, 네. 마포가 아까 40만 원도 비싼 거다. 근데 그걸 못 느낀다고 할 정도로 네, 네. 좀 마포가 높은가요? 어때요? 아마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인 주거의 단독주택세는 뭐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네. 학교와의 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번화한 거리라든지 이렇게 좀 친구들과 쉽게 만나고 이동하는 이런 장소와의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높겠죠. 하지만 서울 전체를 보면은 특별히 뭐 마포가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서울 전체적인 현상이죠. 결국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이제 원룸이나 하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차영 씨 말대로 하자면 마포에선 별로 비싼지 모르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어떤가요? 마포가 특히 좀 비싼 게 있나요? 마포가 아무리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들, 그다음 대학가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수요가 비교적 좀 많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네. 서울 전체가 가격이 높지만 마포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청년들, 또 1인 가구들이 주로 살게 되는 주거 형태가 네.
특별히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시원 같은 경우라든지 또 작은 방이 쪼개져 있는 다가구, 이 원룸 이런 경우가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그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의 그 단위 면적당 임대료보다도 이 1인 청년들이 주로 사는 가구의 임대료가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거 취약 세대들이 더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되는 악순환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네.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는 데는 아까 부심, 이게 자부심이죠. 네. 네.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엄청 이렇게 서울에서 어디를 살 거냐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서울 안에서 어디를 정착하면서 살 거냐 사실 불광동에서 저는 태어나긴 했지만 엄청 여러 군데에 2년에 한 번씩 저도 이사를 계속 했어서 정주성 같은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포를 찾은 이유는 사실상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마을 공동체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예술 네.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저한테 마포는 한번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여기서 살아볼 만한 아니면 안전한 동네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잘 살고 싶다. 특히나 망원시장 같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마다 특정 어떤 시장이 막 발달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택도 형성되고 있고 문화예술도 엄청 발달돼 있고 제 또래의 청년 친구들도 엄청 많고 이런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마포는 되게 이런 게 밀집되어 있다 그래나? 엄청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함께 살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라면 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마포에서 꼭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진짜 부심이 대단해요. 저도 20대를 마포에서 보냈지만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세상이 된 것도 같아요. 네. 근데 계속 더 여기서 살고 싶다.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연극 씨나 이룬 씨의 경우도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어때요? 일단 저는 제가 일단 마포구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한 5분 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염리동에서 산 지는 이제 아직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개인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뭔가 계속 이끄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것저것 좀 연미동에서 뭘 해보려는 그런 작당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뭔 작당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다면서? 사실 제가 저희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제가 처음에는 신수동도 살아보고 노고상동도 살아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까 신촌이나 이런 곳도 많이 나가보고 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을의 이런 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처음 서울살이 할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사실. 근데 염리동에 딱 오고 보니까 그런 거리에서 풍기는 냄새부터 해가지고 일단 물가, 식당의 뭐 물가나 뭐 어르신들의 이제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정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정이 있는 만큼 평소에 취미로 사진을 좀 찍는데 여기를 사진으로 좀 약간 남긴 다음에 그걸로 약간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거나 옷을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저희끼리 이제 그냥 입거나 알리거나 해보려는 노력을 구상 중인데 사실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진 못했어요. 저희끼리가 누구예요? 아까 이제 저희 아까 동네 뭐 머저리들이라고. 머저리. 네. 머저리. 이제 저 말고도 제 친한 과 이제 후배가 네, 네. 염리동에 살아가지고 네. 이제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친한 동기들이 특히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이 놀러 와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장난으로 염리동 머저리들이다. 몇 명쯤 되는데? 우리는 거의 한 10대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와. 자주 모이진 않고 이제 자주 모이는 친구들은 한 그 정도 미만이긴 하지만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여름방학 때 결국엔 티셔츠를 좀 제작해가지고 다 같이 그걸 입고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티셔츠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럼 뭐 어차피 머저리니까 괜찮아요. 펼쳐주세요. 네, 일단 이건데 제가 세탁해서 바로 가져와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염리동 염리동 머저리. 머저리들이라고
장명을 하고 뒤에 사진 뒤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넣어가지고 태극기 걸린 골목. 네, 저희 동네 골목입니다. 여러 장 사진 찍었을 텐데 왜 그 사진을 골랐어요? 아 이때가 이제 광복절에 찍은 사진인데 네. 그때 뭔가 그냥 저희 거리에 이렇게 태극기를 왜냐면은 사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다른 동네 살 때는 이제 마을에 태극기를 이렇게 광복절에 달잖아요. 네. 그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서울에서. 근데 딱 이걸 지나갈 때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마을에서 이렇게 걸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네. 그냥 가볍게 남긴 건데 그게 생각나서 이거 써야 되겠다 썼는데 네. 갑자기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신고 나니까 네. 그 태극기 부대 그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태극기의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마포 주민들은 그 국가와 대한민국에 대한 부심이 특별히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제가 이걸 입고 해외여행을 갔었어가지고 저희 나라를 또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알릴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입고 동네 다니면 네. 어르신들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자세한 동네 이야기 또 좀 이따 듣고 싶은데 네. 예. 명극 씨는 앞으로 마포에서 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사실 저도 시골에서 와가지고 네. 구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네. 뭐 있어봤자 원래는 뭐 동, 뭐, 면 이런 건데 제가 처음으로 구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고 느낀 게 대학교 새내기 때 그 학교에 있는 뭐 약간 광장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데서 친구들이랑 같이 햄버거를 주문했어요. 근데 그게 신촌 어거리에 있는 가게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 앞인데 뭐 몇 개 부탁드려요 하니까 거기는 서대문구라 뭐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근데 알고 보니 우리 학교가 마포구인 거예요. 그때 처음 이제 마포구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다시 그때 좀 느꼈고 그 뒤로 계속 뭐 마포구 여러 쪽 왔다 갔다 하니까 마포에 대한 조금 애정도 생겼는데 사실 제 전공이 방송 쪽 관련인 전공인데 친구들이 저기 마포 상암에 있는 네, DMC. 네, 거기가 거의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아메리칸 드림처럼 거의 상암 드림이에요. 그러네. 그쪽에 다 취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극성인 애들은 거기에 막 방 알아보고 그래요. 나 나중에 취직하고 거기 살 거라면서.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있죠. 그 상암동으로 나중에 입성하는 게 네, 지금은 목표고.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집도 거기, 네. 직장도 거기. 막 나중에 전세 살 거라고 막 지금 막 떠벌리는 애도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차영 씨한테 묻고 싶은 게 여성들의 경우에 이 청년 여성의 경우에 또 남성과 다른 그런 거주 요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막 돌아다녀서 봤었을 때 이제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봤었을 때 사실 우리 집 앞에 CCTV가 있는지 혹은 아니면 뭐 경찰서라던가 아니면 방범창 같은 게 어떤지에 대한 게 조금 더 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화 중에 웹툰 같은 것 중에서는 남성들은 그냥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요 하면 이제 딱 끝나는데 그렇지. 여성들은 네. 여기에 창문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밖에서 창문이 보이는지 그리고 반지하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창이 놓여져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좀 보려고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마포구가 조금 더 그냥 마음적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여성주의 단체 네. 같은 게 또 마포구에 엄청 많거든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던가 아니면 민우회라던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한 5분 정도 걸으면 민우회가 있고 민우회 가입도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좀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조금 연락하면 또 올 수 있겠다 막 이런 식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구가 그런 것 같고 동이나 구나 이런 어떤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큰 면적 뭐 가까운 역 이런 거 말고 봐야 될 게 좀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청년 입장에서 마을이 이렇게 관심 갖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좀 여기서 자기 삶을 멋지게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지금 얘기 나온 여러 가지 뭐 물리적 환경 또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었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구청의 또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거나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사실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아까 뭐 LH 전세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데 사실 그 제도가 LH에서 이제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면 제가 그 돈으로 이제 그 집 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전세 자금을 LH에서 내주고 저는 그거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예요. 되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많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여서 당첨돼서 좋긴 한데 사실 그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안 하려 하는 집주인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그거 하더라도 따로 월세를 붙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7,500에만 전세를 내면 되는데 거기다 월세 몇만 도 더 줘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당첨돼서 제가 그거를 손에 쥐고 있더라도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 집을 구하는데 거의 한 2달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겨우겨우 찾아서 구하게 됐는데 제 주변에도 그게 당첨됐는데도 못 구한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H에서 하는 뭐 정책이긴 하지만 마포구 내에서도 어떤 규제나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거를 주인들이 안 해주는 문제가 그 집이 불법으로 된 집일 경우 이게 국가로 이제 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들키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서 잘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집을 잘 구할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일상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 정책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활동들을 한 플랫폼인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뭐 청년 수당이라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50만 원씩 월마다 지원해주는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시간적으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뭐 수당이 만들어졌다던가 아니면 청년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 아까 집이 편해야 되는데 사실 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서울의 1인 가구 비율 중에 청년 비율이 진짜 높은데 그러면 어떻게 관계망을 형성하지? 뭐 학교를 안 다니거나 사실 직장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관계망을 형성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역에 이런 청년 공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서울에 청년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무중력지대라는 공간들도 생기게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서울시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되게 좀 망망하다? 이렇게 지역에 내 동네에 이런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좋고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겨서 서울시도 엄청 좋아지는 게 있긴 있지만 사실 이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무중력지대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좀 청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 사실 저도 이제 1인 가구 식생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뭐 시장이랑 좀 연계해서 좀 더 좋은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밥을 같이 먹을 수는 없을까 저렴하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시 차원으로 엄청 광역 단위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긴 한데 지역으로 좀 들어와서 제가 이분이랑 친구가 되고 밥을 먹고 관계망이 좀 생기고 염리동은 이렇냐, 연남동은 이렇다, 막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뭐 동차원에서 구차원으로 좀 옆 동네 사는 친구 아니면 옆에 사는 친구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구에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요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제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 건데 중앙정부만 해도 청년 문제 하면 주로 고용, 일자리. 근데 그게 쉽게 안 나잖아요. 지금 뭐 고성장 시대도 아니고 저성장이고 일자리가 주는 게 추세인 시대인데 답이 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만들라고 창업을 하라고 이제 자꾸 청년들에게 창업 정책을 하는데 창업이 그게 쉽냐고요. 예? 또 그 뭐 몇 개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몇 개 성공한 스타급 창업 사례만 나오지 예? 엄친할 때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년들의 정책을 거기에 초점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 청년들이 살면서 힘든 것 같이 하소연도 하고 네. 같이 의논도 하고 국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 판, 관계를 만들어주는 일이 우선 급하고 절실하다. 네. 아마 그래서 네. 무중력지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또 지역사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아직은 양에 안 차고 마포에 없는데 예, 서울시도 앞으로 이걸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박 시장님한테 제가 바로 앞에서 들은 네.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죠. 올해부터는 마포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대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셔야 돼요. 네. 아마 예,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명국 씨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직접 겪은 불편은 아니고 제가 방에 누워서 나는 나중에 어디 살지 하면서 막 방구하는 어플 막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그 방에 안에 있는 그냥 현관문 말고도 1층에 또 이렇게 문이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들이 좀 더 비싸요. 근데 그런 집들을 왜 더 구하냐면 또 여성분들이 또 약간 위험하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좀 해소해도 청년 주거에 주거 문제에 있어서 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 학교 후문에 여기 원룸가가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안심길이라고 막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있어도 뭐 어떻게 길게 생각해 보면 뭐 여자분들의 주거 선택 문제에 있어서 좀 경제적인 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정책이라는 게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그렇게 네.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노인 정책, 아동 정책 이런 건 있었어도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느 쪽으로 많이 좀 주안점을 뒀고 네. 그런 것. 지금 혜영 씨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청년 정책을 보면 대체로 고용 정책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저성장 시대에서 일자리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효과가 안 나니까 청년더러 일자리를 만들라 그래요. 네가 만들어 직접 해라. 이게 이제 창업이거든요. 창업이 쉽냐고요. 예? 그렇죠. 이게 대책이 없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서울시는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청년이 제일 뭐가 어려운가? 이 어려운 처지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궁리도 하고 해볼까?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간이에요. 이게 무중력지대. 그래서 대단히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고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서울시가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마포구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청정넷이라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 조직인데 서울시의 청년들이 모여서 서울시의 의회처럼 청년들이 약간 청년들 의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장님을 불러다가 질의도 하고 그동안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정책 제안을 직접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받아가는 거거든요. 받아가면 각 부서에게 실행 가능 여부와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공공정책을 청년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그 길을 열었어요. 저는 이게 서울시 버전이 아니라 마포구 버전으로 할 수 있다. 마포구도 의회가 있고 마포구청이 있어요. 예산이 있고. 마포의 청년들이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장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자. 마포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데 이거를 제도화해야 된다. 이게 마포구 청정넷 만들어야 된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포가 갑자기 지금 아니 함께 이거 하죠. 부흥해야 하는 것 같아요. 부흥해. 뭐 갑자기 뭐 열이 받네요. 마포가 아까 얘기 나왔듯이 청년들의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모델처럼 여기서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뭐 듭니다. 마포의 청년도 활력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까 명극 씨한테 질문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마포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지 그 얘기 또 한번 해보죠. 마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여기서 예. 원하는 걸 가지면 제일 살고 싶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니더라도 사실 제가 지방에서 와가지고 서울 잘 모르는데 이제 마포구 특히 저희 학교 앞은 이제 딱 이제 저희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에 있는 고향.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네. 이렇게 뭐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계속 살려면 이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저희 주택 얘기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대학을 와서 뭐 학 생활하면서 제일 청년 입장으로 제일 힘든 게 사실 뭐 어느 분야든 간에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사실 뭐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방학 이후에 또 기숙사를 나가야 될 수 있으니까 어디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업도 뭐 제가 원하는 것도 다 못 듣잖아요. 경쟁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수업도 뭐 원하는 것도 못 듣고 이런 단기적인 것부터 난 뭘 좋아하는지 난 뭘 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다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뭐 어른분들한테 좀 또 뭐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예. 다른 부분에서 있어도 조언을 서로 구할 수도 있고 뭐 얘기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예. 좀 기분도 좋아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년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청년도 저하고 얘기 안 하거든요. 얘기 안 해요. 예. 근데 우리 애는 우리 동네 다른 제 친구에겐 얘기는 해요.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뭐하고 사냐고 하면 다 전문가예요. 다 프로페셔널한 자기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꿈이 있으시다면은 이 동네 PD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우도 있고 심지어 배우도 있고 예? 이런 분들 많거든요. 기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사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 세계가 어떤지 진짜로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고 인맥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가서 스펙 쌓는 것보다는 진짜 지역 사회에서 예,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청년들의 삶이 죽어도 불안정하고 일자리도 불확실한 데다가 지금 관계망도 상당히 단절돼 네, 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윗세대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런가 하면 같은 세대 안에서도 좀 폭넓게 교류하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정책이라는 점에서 볼 때 뭐 정책만의 과정은 아니겠지만 어떠세요? 그동안 이렇게 쭉 여러 마을 공동체 그런 관여도 해보시고 할 때 청년들한테 주거나 일자리와 함께 같이 그런데 별로 얘기되지 않는 그 네, 영역 네. 이게 뭔지.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아 맞아 이게 무릎을 치는 않는 잘 없어요. 네. 요란하긴 한데 속 시원하지 않는. 근데 이게 보면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처음 닥치는 것 아닌가. 누군가가 그랬죠. 아마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직업의 상당 부분은 10년 후에 다 없어질 거라고. 뭐 누구는 뭐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는데 그 누가 알아요? 아마 지금 그 훈계랍시고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모를걸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망해요. 그래서 섣불리 답을 낼 수가 없다. 이건 오히려 당사자들이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궁리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그나마 어른이 할 수 있는 저는 솔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판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고 같이 궁리하고 들어주고 답이 나오면 이렇게 해볼까? 자원을 조금 연결해주고 그런 정도가 솔직한 것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할 자세와 준비도 돼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으면
꼰대 같아 이러면서 피하면 이거 뭐 안 되거든요. 오늘 네. 이렇게 뵈면서 우리 둘 묶어서 퉁쳐서 우리 둘이 꼰대처럼 보이는지 아닌지 뭐 집에서는 말을 안 건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집 바깥에서는 그래도 한 대를 받는 건가 우리가. 네. 집에서의 꼰대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동네에서 이론 씨가 네. 어른들하고 이렇게 교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른들과 그렇게 큰 교류를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아니고요. 네. 그냥 지내다 보니까 애정을 갖다 보니까 보통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해요. 제가 식당을 갔는데 이제 그분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 일부러 계속 다니고 카페를 가더라도 그분과 좀 안면을 트기 위해 가도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도 네. 알면 지내니까 자주 방문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번씩도 가고 개인 돈도 없는데 카페 가서 일부러 계속 사 먹고 예. 조금이라도 말해서 좀 친해지고 싶어요. 아, 근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40살이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이번에는 진짜 제가 말도 걸고 해서 진짜 동네 주민이랑 좀 친해져 보자. 어린 놈 한 놈이 이제 좀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릴 때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 동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영향을 컸던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작은 마을에 이렇게 공동체끼리 해가지고 살던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어가지고 네. 저희가 친한 저희 부모님이나 어른들끼리 해가지고 같이 자라고 막 네.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저도 무연중에 따라하거나 그런 추구하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의외로 서울시에서요, 그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뭘 해볼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꽤 있어요. 그걸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네. 동네 사람들 3명 이상만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 예를 들면은 초딩 아이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간식을 좀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축제를 해본다든지 뭐 책 읽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좋으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걸 조금 활용해서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을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그걸 많이 안내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센터의 경험을 볼 때 어때요? 청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학습 경험도 있고 의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참여하는 통로가 좀 충분한지. 아마 제 경험으로는 청년들 보고 마을과 지역사회 가서 동네 사람하고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하면은요, 집에서 맨날 보는 분들 동네에서 또 봐야 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갑갑하고 그분들 모이면 애들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할 거야? 듣기 싫은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리고 약간 지역에 꼰대 같은 모습을 또 봐야 되는 현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사실 좀 장벽이긴 한데 아마 센터에서도 이걸 몇 년 해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많이 배우고는 있지만은 아마 그런 벽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혜영 씨는 동네 살면서 실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선생님들께서 꼰대같이 느껴지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당사자분들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네. 너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른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너희들에게 배우고 싶어라고 얘기해주는 어른들이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공동체 라디오에서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르신들이나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만났었을 때 어린애가 와가지고 시키거나 아니면 부탁하거나 안 해주면 되게 뭐라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다가 사실 제가 라디오를 좀 더 잘 하고 아니면 뭐 저에게 조금 더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순간 사실 거기서부터 벽이 없어졌거든요. 그때가 저한테는 되게 그 경험들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나도 이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이분들도 나에게 배울 점을 느꼈을 때 우리가 정말 뭔가 세대 간의 격 같은 게 없어진다. 그렇다면 동네에서 어떤 걸 주제로 만나야 할까? 네. 나이나 세대나 그냥 관계를 맺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되게 미디어에 관심 많은데 그 미디어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랑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잖아요. 네. 갑자기 모르는 어른들이랑 자 이제 동네 그냥 사니까 만나 이러면
사실 만나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뭐 식생활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막 하면 처음에 1인 가구 친구들이 밥 먹는 걸로 모이다가 어느 순간은 독거노인 얘기도 해요.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마포에도 많을 텐데 하면서 우리 나중에 그러면 뭐 김장을 같이 담궈볼까요? 라던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뭘 지역에서 잡으면 좋을까? 이런 게 사실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도 옆집에 사시는 분들 어쨌든 우리 건물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친해지는 게 있고 이런데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잡지? 사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에 아까 말씀하신 엄청 다양한 그런 모임 지원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전 거의 다 해봤는데 사실 근데 거기서도 대다수 제가 좀 재밌어서 느꼈던 건 서울시에 있는 공동체 활동 안에서 마포 비율이 높아요. 마포 지역에서 근데 사실 모르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 결과 발표에 뭐 이런 거 할 때만 저 이 사람도 마포에서 활동했네, 이 사람도 마포에서 활동했네 이렇게 되지 서로 마포에서 뭘 같이 해볼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접점들을 어떻게 지역 안에서 좀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세밀하게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통로를 더 열어줄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마포에 계시는 제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른들이 너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엄청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도 엄청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활동했던 걸 되게 격려도 해주시고 좋다고도 봐주시고. 그래서 근데 전 혜영 씨 말 중에 아까 그 지역사회 연결하려면은 사실은 청년 개인의 입장에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서로 관계도 그런데 오히려 청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청년들 집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에 다가설 때 지역에서도 존재감이 있고 청년들이 있구나 서로 말도 붙이게 된다고 보고 이미 아까도 마포에는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그동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면 단위의 네트워크와 청년이 결합하시는 청년 네트워크가 저는 마포에 진짜 절실하다. 아니 보니까 아니 오지라퍼에 그 자질이 있어서 뭐 어른들하고도 식당하고 뭐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만드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 다 어른들이 하는데 맞아요. 청년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고 동반장. 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기 중랑구에 보니까 거기 달팽이 학교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놀이터를 고등학생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하면서 어른들을 만나고 마을 교사도 자기들이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렇게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청년으로서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살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뭐 중구난박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로 어떤 걸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뭐 제안도 좋고요, 질문도 좋은데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네. 전 뭐 제가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마포구 염리동이라는 뭐 작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처럼 혼자 사는 대학생들은 다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제 2의 고향처럼 계속 살아가고 싶은 곳이 됐으면 하는 그냥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마포에 아까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마포로 들어온다고 진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사실 나가는 걸 좀 이유를 들여다 보면 여기서 살 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월세가 높아서 나갈 수밖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와 살 자리를 동시에 DMC 진입하는 꿈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마포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포에서 좀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마포를 정말 내 동네 내가 계속 평생 살 수 있는 공간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오히려 좀 마포에 더 살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고향은 다른 곳인데 여기에 처음 서울에 발을 디디고 막 해가지고 그냥 지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만나보고 마포에 있는 저도 학생들만 만나보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 이렇게 많은 얘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진짜 제 동네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 자, 이창국 씨 이제 아들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간 길게 가졌습니다. 어떠세요? 정작 우리 애하고는 길게 못 가져봤지만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동네 아이들은 딴 동네 가 살고 딴 동네 청년들이 이 동네 와 살고 같이 사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마포구는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제 방향을 같이 갈 거라고 보는데 청년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됐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자원들도 이제 조금씩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풀 뾰족수는 아무도 없다. 저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길을 내되 함께 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연대하고 네트워킹해서 서로 궁리하고 또 네트워킹 될 때 정부도 그때 인지해요. 아, 청년들이 있구나. 그럴 때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하면 실험하고 시도하고 저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진짜로 지역사회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꼭 만들어서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 푼다.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조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돌이켜보면 4.19 때부터 해서 63세대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 모두 청년들이 역사를 바꿔왔죠. 도전했고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힘이 사라지고 오히려 걱정거리처럼 여겨졌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천국처럼 보여요. 또 백화점이나 아니, 백화점은 아닌가요? 쇼핑가 아니면 영화관 가면 거의 다 20대, 30대. 뭐 우리 영화관 가면 거의 우리 또래 없거든요. 또 나이 든 사람들 젊은이들 되게 부러워하고 동안 열풍이 불고 그런데 정작 젊은이들과 만날 시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말 동안이 되고 싶으면 동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심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젊은이들과 만나서 또 젊은이들 역시 더 윗세대의 삶을 바라보면서 서로 배우는 이런 접점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그 공간으로서 우리 마을, 지역이 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다음 세대가 자라 올라오는 것,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사는 보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다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자신의 경험 또 여러 가지 꿈도 함께 나눠주신 세 분 그리고 고정 게스트 이창복 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